자,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청와대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 조사 결과 나오겠죠? 발표를 할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청와대가 명백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핵심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고를 제외했다. 쉽게 얘기해서 누락시켰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네. 이 보고서, 그러니까 이 사태를 보면 검찰이 최근에 있었던 그 동봉투 만찬 사건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워낙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공약 중에 하나인데 네. 검찰의 경우도 사실상 검찰이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하고 그 뒤로 일사천리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뭐 사건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국방부를 개혁할 수 있는 어떤 신호탄으로 네.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상대방에서는 이거는 뭐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고 아니면은 그닥 크거나 심각하게 보지 않는 사안인데 청와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 이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처음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면서 사실 반박하는 듯한 그랬었죠. 브리핑도 내놨었죠. 그러면서 진실게임 공방이 마치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의도적인 보고 누락 이런 어떤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을 하면서 국방부에서도 이제 지금부터 벌써 개혁에 대한 어떤 그 조사 이런 것들을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단 들어보시죠. 어저께 저희가 외교부 경로를 통해서 미치게 이번에 그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것이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일요일 날 한민구 장관 모찬하셨을 때 제가 들어가야 되는 모양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아마 금방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일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가는 주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글쎄요, 이번에 이 사드 보고 누락 이 논란에 대해서 미국에 상세히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요, 이번에 첫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하고 일단 의논을 협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네.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미국의 고위 외교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한미와 관련된 사드, 북핵 문제 같은 현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이번 사드 문제가 한국에서 발견된 거 이것을 좀 설명했습니다. 보통요. 그 외교적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얘기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좀 설명해 주기는 합니다. 물론 이것은 외교적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들어보면은 이 느낌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외교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이번 일이 벌어졌다든가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걸 좀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히 국내적인 상황이다. 이 부분을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죠. 원래 이 사드의 그 작전 배치 문제는 네. 이거는 2급 비밀로 분류돼가지고 네. 미국과 협의를 해서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현재 성재 배치되어 있는 2기는 벌써 언론에 뭐 그냥 그 동영상까지 다 이렇게 네. 공개됐기 때문에 그건 뭐 미국이 양해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4기에 대해서는 그 아직까지 비밀로 분류된 상태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조사라든가 하는 부분은 미국에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 상원의원하고 어떻게 그 접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꼭 끝나고 나서 그 미국 상원의원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네. 한국이 사드가 필요 없다면 네. 바로 가져가겠다. 아하. 그 돈이 한 1조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자,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뭐 사드 철회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의도되거나 그런 것을 염두하고 이번 조치가 취해진 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요. 청와대를 넘어서 이제 국회까지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나 의원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이 보고 누락한 것,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도를 뜻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 지금 국면인데, 인사청문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리기 위한 의도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전 정권에서 배치된 이 사드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문책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고요. 저는 세 번째로는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분명히 전 정권의 결정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는다. 철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네. 오원시 원내대표라든지 정세균 의장께서 사드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런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의원님 죄송한데 조금 더 크게 말씀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네. 네. 전 정권의 것은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사드 배치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세균 의장이라든지 우원시 원내대표께서 계속 사드 비준 동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 없냐 하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네. 이것을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으로 가서 철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하. 결국 철회 여부에 대한 간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사실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중 관계에도 이것이 결코 좋지 않다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고요. 네. 조금 전에 어제 더빈 의원이 한 이야기, 더빈 의원이 문 대통령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조 우리가 딴 데 쓰겠다. 차라리 네. 딴 데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청와대에서 그 이야기는 밝히지 않았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사드 보복도 당했고요. 또 중국과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사드 문제가 지금 현 정권의 방향이라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장기적으로 왜 악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자, 이번에 해서 중국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를 이제 철회해서 이번에 그럼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봅시다. 네.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중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논란이 된 것은 이미 이제 논란이 돼서 전 정권의 문제로 끝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다시 국내 이슈를 가져오면 네. 사드 배치 철회를 안 하고 지금 사드 배치 철회하라고 중국은 성명 내지 않았죠? 네. 되었잖아요. 외교부 대변인께서.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계속 이제 철회해라 했는데 이 정권이 철회 안 한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드 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서 이 보고 누락한 논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보고 누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사드가 한 포대가 6개라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네. 이 중에서 한 포대 전개됐다라는 것은 보고서에 이미 돼 있다는 거거든요. 한 포대를 전개하겠다는 거. 근데 네. 4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만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도 네. 구체적인 내용에 조금 부실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걸 뭔 누락이네 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를 갖다가 키우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회에 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권 의원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과 나눈 이야기에 대한 또 해명 또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과의 이야기 들으셨죠? 잘 듣진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만, 네. 네, 이번 사드 관련 보고 누락, 자, 이 논란에 관해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사드 철회에 대한 절차적인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을 해줬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 배치 자체는 그 자체로서 과정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그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은 전혀 별개이고요. 이 사건 자체는 글자 그대로 참 모두가 깜짝 놀랄 그런 하극상이고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 국방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그런 주요 사안을 그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 사안 자체로서 검토되어야 하고 이것이 사드 배치 기본적인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이 사드 관련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드 문제는 우선 그 졸속적으로 결정된 그 배경부터 그 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의혹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따른 그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네. 기타 우리 국내법 절차도 국유재산 특례 처리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네.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분담 이 비용 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 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 사실을 우리나라에 통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측의 입장도 불분명하고 또 우리가 그런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등등의 많은 그 의혹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따라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런 절차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사드 철회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전혀 어떤 그 결과를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 국익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옳고 또 무엇이 잘못이었고를 깊이 검토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관련국들과 미국과도 또 중국과도 우리가 협력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서 군 내부에 알자회라는 이 모임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민주당에서는요. 사실은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1990년대에 한번 그 알자회가 문제가 됐었죠. 네. 군 내부 그 사조직으로 하나회처럼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난번 최순실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알자회를 이용했었다. 그래서 군내 어떤 인사 문제에 개입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다시 한번 이제 세상에 이목을 끌게 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보고 누락과 이 알자회의 관계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 다만 어쨌든 왜 이번에 보고 누락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에 하나 거기에 알자회도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 의원님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청문회까지 열어서 밝혀야 될 부분인지 일단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패널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이죠. 이게 단순히 네. 그러니까 과장이 이제 초안을 만들고 네. 국장이 고치고 네. 그다음에 실장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좀 비밀 사항이니까 네. 좀 두리뭉술하게 고치다 보니까 벌어지는 건 단순한 사건인데 이거를 뭐랄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자꾸 이제 몰다 보니까 좀 무리한 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금 전에 알자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와 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관이 된 군 인사들의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청문회장에서 이 한민구 장관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런 건 아닙니다. 국방부에 알자회라고 있습니까?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알자회를 들어봤다고 하고 그리고 알자회가 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의문투성인 거예요. 왜 국방부가 여기서 연루돼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건지. 그 알자회와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977년인가 그 졸업생들부터 한 10개 기가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노출돼서 문제시된 것이 90년대 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회 문제는 25년 전에 이미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뭐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무슨 다른 어떤 지침이 존재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 얘기대로라면 25년 전에 이미 없어진 조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알자회가 등장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이게 부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상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이 알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명부를 작성하거나 무슨 활동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알자회라는 조직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군 조직의 특성상 굉장히 폐쇄된 조직이다 보니까 네. 핵심 보직들을 알자회 출신들, 소위 말하는 그런 내부 몇몇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알자회를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익표 의원이요. 이 알자회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드러난 것인데요. 일부 특정 그 직위나 자리를 국내 사조직이 독점했다는 것이죠. 알자회라고 해서 34기부터 43기 한 10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국내 핵심 보직, 특히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 등을 자기들끼리 막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사조직과 관련돼서 군의 보직, 특성한 보직이나 또는 인사를 독점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감찰을 통해서 엄격하게 이 문제는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 알자회 또는 알자회라고 불리는 이 조직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막 거의 유명무실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거의 없었고.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얘기는 현재 이명박 정부 이후에 다시 뭐 결집을 했다. 네. 그래서 뭐 주요 보직을 뭐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번에 사드 관련한 보고 문제하고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정책국장이 중간에 국장이 알자회 출신이라고 자꾸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국장이 일부러 그걸 고쳤겠습니까? 6기를 갖다가 갑자기 한반도의 전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고쳤다 그러는데 뭐 의도를 가지고 고쳤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알자회 사건하고 이건 별개로 보고 만약에 알자회가 그런 그 인사 전횡을 하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쳐서 그 군의 그 어떤 기강을 흐트렸다면은 반드시 조사해서 이거는 뭐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 여당은 지금 이제 그 청문회 개최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또 자유한국당은 뭐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 텐데요. 앞으로도 또 정치적인 격돌이 있을 텐데 사실 안보라는 게 화력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즉 현재 안보 상태가 어떻고 또 우리 군 수뇌부 또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동안 안보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주 극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투명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그게 바로 안보 총력의 강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알자회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정말 알자회 관련된 의혹이 이번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점도 청문회를 통해서 다 털고 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 여당에서 이번 사태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제 윤영찬 수석이 이와 관련한 누락된 보고서에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죠. 그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가 사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 라인을 저희가 표로 한번 그려봤는데 도대체 어떤 라인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겠까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과 과장이 대령입니다. 네. 대령의 초안을 작성을 했죠. 네. 그럼 사실은 거기서 거의 끝난 겁니다. 내용은요? 내용은 다 완성이 내용은 거의 완성된 거죠.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공무원 사회는 대개 위로 올라가면서 대개 보고서가 좀 두리뭉술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책으로 공격받을 일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되게 두리뭉술해지는데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미국과의 비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걸 그냥 고쳤는지 그건 뭐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저 양반이 검토 과정에서 고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왜 고쳤는지 아는 것을 이제 물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청와대 발표대로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다. 그러면 왜 그랬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숨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현 정부한테 사드가 현재 완전히 한반도에 다 전개되어 있으니까 사드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주려고 그러면 오히려 전부 다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구태여랑 고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목적이 조금 저 양반이 고쳤는 게 무슨 큰 의도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완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이견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한민구 장관이 처음 그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사실상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 발 물러섰는데 사실 저는 지금 청와대의 이 사드 논란을 노리고 있는 목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김관진 사단, 소위 말하는 김관진 라인에 대한 어떤 조사 내지는 감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경우도 돈봉투 만찬 사건을 빌미로 소위 말하는 우병우 사단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정조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주요 보직을 거쳤던 핵심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라인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국방을 개혁하려면 이 핵심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박소윤 채널A 국제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